的为了公司加班加点，天天熬夜，我工作10几年，我糖尿病都熬出来了。你不要撵我走，你们是年龄歧视！我告诉你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특별한 영화가 있어서 제가 해설판을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바로 지난 2024년에 개봉되어 중국에서도 크게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영화 역행 인생입니다. 努力的自己，来。 영화 역행 인생은 매우 현실적으로 중국 배달 노동자들의 삶과 그 이면에 자리한 중국 사회의 변화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 이 영화는 단순한 한 개인의 실업으로 인한 추락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까오츠레이는 상하이의 한 명문대를 졸업하고 꽤 규모가 있는 IT 기업에서 일하던 중산층이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에 의해 해고를 당하고 마는 매우 아이러니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他妈的为了公司加班加点，天天熬夜，我工作10几年，我糖尿病都熬出来了。你不要撵我走，你们是年龄歧视！我告诉你们。这个裁员名单呢，是根据人力资源系统核算得出来的。这个系统还是当年你带团队设计的吧？ 특히 이 장면은 최근 중국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고도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매우 팍팍한 고용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무려 20%를 훌쩍 넘어섰고요.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은 물론 심지어 석박사 학위의 고학력자들까지 배달업에 뛰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은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까지 큰 화제가 되었었죠. 이 영화의 주인공 까오츠레이가 수십 통의 이력서를 돌려도 재취업이 불가능한 모습은 현재 중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좌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 또 다른 인물인 배달왕 따헤이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배달업계에서 살아남은 전설적인 베테랑입니다. 这第一名大黑是谁啊？他就是大黑，30岁，他皮肤黑，又高又壮，所以我们就都叫他大黑。他平时不怎么爱说话，也不爱笑，但车骑得贼溜，天生的外卖员。他对路面特别熟，一看单子就知道哪个跑是最快的。听说他还有本秘籍宝典，从来不跟别人分享。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 신입 배달원들에게조차 결코 녹록지 않은 배달 현장의 민낯과 함께 배달 건수 경쟁과 알고리즘의 압박 그리고 동료들 간의 견제와 갈등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啊，没事，没事。我就大我错了吧？没错啊，没事。 실제로 중국 배달원들은 하루 10시간에서 14시간씩이나 일하면서도 평균 수입은 200위안에서 400위안 그 정도에 불과하고 배달 시간 초과나 고객의 악플로 인한 벌금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영화에서 따헤이가 지름길을 찾아내고 까오츠레이가 사고가 나도 병원 대신 배달을 선택하고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은 플랫폼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위험과 스트레스를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에는 20대 초반의 청년 배달원도 등장하는데요. 그는 졸업 후에 취업난에 내몰려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보다가 결국 배달업계에 뛰어들어 돈을 벌고 있는 거죠. 我之前做过美发，觉得这个头发好像是有点干燥了。干过群演，发过传单，还当过 NPC， 还是跑外卖赚钱多。 사실 최근 중국에서는 이런 고학력 청년들까지 속속 배달업에 진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 기준 메이투안이나 얼러머 같은 중국의 주요 배달 플랫폼에만 700만 명 이상의 라이더가 등록돼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달업은 더 이상 저학력자만의 선택지가 아니게 되었고 까오츠레이 같은 중장년층마저 기존 일자리를 잃고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은 배달업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화에서는 수월한 배달을 위해 건물 경비원에게조차 담배를 쥐어주며 그들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팁이라고 강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各个商场的各路门神啊也是关键。哎，老板娘，搞2包烟。好嘞。哎，你好，这边不让进，哎，辛苦啊，哎，哎，请进，大姐，你辛苦了。 정말 현실에서는 배달원들과 아파트 쇼핑몰 경비원들이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이유로 종종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4년 항저우에서는 한 배달원의 무릎을 꿇리게 한 경비원의 행동으로 인해 수백 명의 배달원들이 집단 시위에 나서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이렇게 배달 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겪는 차별과 인권 침해 그리고 그들이 점점 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는 이러한 팍팍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배달원들이 가혹한 플랫폼 앱들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시종 시간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고객의 작은 불만에도 하루 수입이 통째로 날아가고 마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매우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预计时间已到，
完了，您已经超时了。糟糕了，你收到一个差评。 이는 실제로 작금의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이 노동자들에게 극한의 효율과 경쟁을 강요하고 있는 이런 냉혹한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영화 역행 인생은 주인공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중국 중산층의 몰락과 누구든지 배달원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불안정한 현재의 중국 노동시장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단순히 이렇게 현실의 고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가족의 연대,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열심히 일했으니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죠. 我们都足够努力了，所以我们值得被尊重，我们也值得更好的生活。在做电影的过程当中呢，其实我们也做了一些这个拓展，因为我们也希望我们整个这个电影可以关照到各行各业的这个人物。 在主题的这个挖掘上面，我们发现其实不是说在至暗时刻啊，在你人生走得不顺的时刻，你自己要就是说逆袭哈，不是说那种鸡汤。做外卖行业当然是很辛苦，除此之外，我们关照到各行各业，其实散发到每一个人的身上这个点，就是说，其实大家要肯定自己都足够努力了。 아마도 이러한 내용은 중국 정부의 심의를 염두에 둔 안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영화 속 각 캐릭터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중국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단순한 노동자를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라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플랫폼 노동의 현실, 그리고 미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경고장이 아닐까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지금까지 찐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